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역이 옮겨감에 따라 구 포항역에서 효자역에 이르는 폐철도 공원화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가고 구 포항역 일대 개발 사업도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17년쯤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철로가 거친 곳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한 볼일은 걸어서 가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도 눈에 띕니다. 포항시가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 유성여고에서 구 포항역 구간 2.3km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달라진 풍경입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운동하는데도 걷는데도 좋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 다 잘 이용하니까. 이제 남은 구간은 옛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4km, 폭은 15에서 65m로 포항시는 이곳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5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도시숲이라든가 강장,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활력소를 놓고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달 기본 계획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7년 공원화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억 원씩 모두 100억 원. 철도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땅 구입비로 지방비 1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구 포항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 포항 역사와 광장터 6만 6천여 제곱미터만 활용하려던 것을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6배 정도로 확대해 도심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개발 주체가 정해지면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할 계획으로 개발이 끝나면 포항도심은 탈바꿈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와 박명재 국회의원은 효자역에서 구 포항역 간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5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는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국비 10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기본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폐철도 4.3km를 오는 2017년까지 생활 환경숲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지역 대학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경주대학교는 정책상의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제 대학인 경주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대는 오는 2018학년도까지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경주대는 지난 3년간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입학 정원의 45%를 감축하면서 2015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교육부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책상의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동일한 과거 실적을 가지고 또다시 정부 재정지원대학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부는 D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컨설팅 방안을 마련한 적도 있거든요, 일단. 근데 컨설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이제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그런 또 일정 이력이지 않습니까? 같이 고려를 할 수는 있겠죠. 한편 지역 4년제 대학 중 포스텍과 한동대는 A등급을,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위덕대는 B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안도의 한숨을,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대학마다 본격적인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 통합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덕의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추진 중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산골 중학교의 영어 시간입니다. 6명이 공부방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 20명 안팎의 4개 중학교가 하나의 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들 학교는 상치 교사와 순회 교사가 있을 정도로 과목별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4개 학교를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 경쟁 자체도 안 되고 거기서부터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쳐져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사실 전혀 공부를 못 합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이들 4개 면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생 학부모 123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진에서 후포면과 평해읍, 온정면이 서로 거점형 중학교를 유치하려고 과열 경쟁을 벌인 것처럼 소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논리로 중학교를 없애는 것은 의무교육 정신에 반하고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중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또 지도가 필요한 중학교 학생들을 남녀 기숙형 24시간 기숙형에 방치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성교육이 될지. 초중학교가 없는 달산면과 창수면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학교 위치 선정 등 일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영덕 교육 초석을 다지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동해안의 적조가 이달 중순부터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남동해 적조 생물은 평균 3,700개 채로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달 중순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해수 온도와 기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달 중순쯤 되면 적조가 약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도 적조 밀도가 낮은 남해 해역의 해류가 유입되면서 적조 세력이 조만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밀도의 게릴라성 적조는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양식장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제조업 업황지수는 57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의 업황지수 68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낮아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78로 전달보다 9포인트 올랐고 전국 업황지수 70보다도 8포인트 높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개풍약국에서 회센터 사거리에 이르는 장터거리 아케이드 조성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이병석 국회의원은 죽도시장 장터거리 아케이드 3구간 사업에 필요한 국비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방비 7억 원과 민간 1억 원을 포함해 모두 18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터거리 아케이드 조성 사업은 길이 300m, 폭 15m를 100m씩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돼 왔는데 1구간은 2013년에 마무리됐고 2구간은 다음 달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5건 중 1건은 통화 중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경우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백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12일 밤 11시 10분쯤 성폭행 위기에 놓인 한 여성이 2분 동안 3번이나 112에 신고했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112 상황실에서 이 여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순찰차를 출동시켜 위협을 가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통화 중이거나 말없이 전화를 끊어 연결이 안 된 신고 전화에 대해 다시 전화를 하는 112 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해 10만 6천 건의 신고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다시 전화를 한 경우는 2만 8천 건으로 16%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24만 3천 건 중 5천 건으로 단 2%에 불과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제때 전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대세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작년부터
인력을 계속 정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 올해 또 4명 이래서 지금 현재 8명을 정원을 시켰고. 콜백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는 같은 번호가 1시간 안에 2번, 각각 10초 이상 기다렸다가 통화를 못했을 때 콜백을 해야 하지만 경북은 2시간 안에 3번, 대기시간 6초 이상일 경우 콜백을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 통화에 실패했던 159만 건 가운데 7,400여 건은 실제 범죄가 일어났고 이 중 10% 이상은 살인과 강도, 납치 등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25 전쟁 때 집단 살해당한 포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항 국민보도연맹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은 권리 남용이라며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부는 6.25 전쟁을 앞두고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한 뒤 이들이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살했는데 지난 2009년 과거사 정립위원회는 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유가족에게 모두 3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울진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이던 김 전 의원은 2008년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외상값 64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도연 포스텍 제7대 총장 취임식이 권오준 이사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포스텍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연 총장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프랑스 블레이즈 파스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그치면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고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죠.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는데요.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 정도 오르면서 23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무더운 정도는 아니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한낮 더위와 달리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너무 얇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보다 조금 더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다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 오전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네, 점점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 고유 격투기인 제1회 국제 삼보연맹회장배 삼보대회가 오늘 포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러시아 선수 60명이 출전해 장비 없이 겨루는 스포츠 삼보와 장비를 착용하고 겨루는 컴뱃 삼보 등 두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영일만항을 소개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스코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8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기업의 성장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제조부문 6위, 철강산업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올해 106개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베스트 30기업을 조사했고 제조업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유한킴벌리가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인도네시아 국립가자마다 대학교에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하고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가자마다 대학교에 설립된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인도네시아의 대표 정신운동을 공동 연구해 지역 개발의 발전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만드는 등 새마을 세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대출해줍니다. 이번 대출은 노무비 비중이 높은 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을 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 금액은 10억 원 한도지만 본점에 승인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금액도 가능하다고 대구은행은 밝혔습니다. 또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최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25일까지 전통식품 생산업체와 통신 판매업체를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쌀 공매업체와 양곡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섞어 파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는 해양수산부와 식약처, 관세청,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36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이나 건조 저장시설 등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는 8만 톤,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건조벼는 28만 톤이며 매입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공공비축 쌀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우선 지급금 수준은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모두 900억 원을 들여 도내 3만 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채당 336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해 해마다 3천에서 4천 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 328채를 시작으로 2012년 1,300채, 2013년 2,200채, 2014년 2,70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올해도 3,100여 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운영하는 친환경 영농지원센터 포스코 에코팜이 최근 한옥 목수과정 제1차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영농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수 목요일과 금 토요일의 1박 2일 과정 및 토요일 1일 과정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